자, 삼각함수 이제 두 번째 단원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 자, 여기는 완전히 좀 도형 단원이에요. 도형 단원이라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서 그거를 미리 먼저 말하고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제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삼각형 ABC가 지금 주어진 거죠. 보통 요 각을 그냥 각 A로 보고, 자, 요 각은 각 B, 요 각은 각 C,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자, 그것에 마주보는 변을 뭐라 그래요? 대변이라고 하죠. 대변을 보통 소문자 이렇게 A로 맞게 쓴다. 마찬가지 B의 대변을 여기다 B를 쓰고, 그럼 C의 대변을 여기 C라고 쓰겠죠. 자, 그럼 삼각형은 뭐 약간 어떤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뭐 변 3개, 그리고 각이 3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요 단원은 결국 이제 요 단원을 쫙 봤을 때 관통하는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중 세 가지가 주어지면, 자, 이 중에 세 가지 주어지면, 자, 모두 알 수 있다. 자, 이것이, 자, 이 단원을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즉, 여기서 뭐 변 2개, 각 하나 이렇게 주어지면, 그럼 나머지도 다 알 수 있구나라는, 자, 그런 뭐 얘기인 거죠. 아니면 또 변을 3개 주어지더라도 나머지 각도 다 알 수 있다. 물론 완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각 3개가 주어지면, 자, 이거 가지고서 길이까지는 알 수 없거든. 길이는 알 수 없지만 길이의 무엇까지는 그래도 알 수 있다. 길이의 비율까지는 완전히 알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 또 이제 모르는 거 있다고 댓글 걸면 안 돼요. 네. 길이의 비까지는 그래도 알아낼 수 있다. 그 정도. 자,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 일단 한 각이 직각이야. 각 하나가 주어진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을 알게 되면, 얘가 뭐 3이고 얘가 4다 라고 하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해서 뭐, 자, 얘가 5의 제곱이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5라는 거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지. 꼭 이게 아무 변 2개나 주어져도 상관없었어요. 얘가 4고 얘가 5면 그래도 피타 써서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나머지 요 길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였죠. 자, 이것도 뭐야? 각이 하나가 고정이 된 거고 나머지 변 2개를 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변까지 알 수 있다. 그러고 물론 요 각을 몇 도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 뭐까지는 알 수 있어요. 뭐까지는 뭐 사인 값이라든지 코사인 값이라든지 탄젠트 값, 자, 이런 것들은 다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삼각비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여기서 요각을 이렇게 준 다음에 뭐 코사인 x가 뭐 5분의 4다 이렇게 줘봐. 그럼 얘는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변의 무엇을 준가? 비율을 이렇게 준 거지. 5K고 4K다. 그럼 얘는 3K가 된다라고 해서 어느 하나만 주더라도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각에서 두 각이 일단 있는 거고 두 변의 비를 준 거죠. 자, 두 변의 비를 주었으니 나머지 변의 비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거 가지고서 나머지 각의 우선 무슨 각, 뭐 사인이라든지 코사인, 자, 이런 것들도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얘가 뭘 준 거야? 코사인 줬다라는 건, 자, 빗변하고 뭐하고 밑변의 비율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는 뭐하고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을 준 거야. 탄젠트는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을 준 거고. 그래서 그냥 지금 직각삼각형의 3요소가 뭐야? 빗변, 밑변, 높이 이렇게 쓰면 이 중에서 그냥 2개 딱 골라서 준 거죠. 빗변하고 높이를 주면 그럼 사인을 준 거구나. 그래서 결국 뭐야? 두 변의 비만 줘도 나머지 한 변의 비까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삼각비를 뭐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고, 두 변의 길이를 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삼각비로는 뭐 정확한 길이까지는 모르지만 비율까지는 그래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요걸 배우고 나서 기본으로 좀 해야 될 게, 자, 빗변하고 각이 하나 주어졌을 때 나머지 변을 처리하는 거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좀 바로바로 나오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를 h라고 잡으면 a분의 h가 뭐다? a분의 h가 sin x가 되니까 우리 h를 그냥 바로바로 a sin x라고 바로 적어낼 수 있어야겠죠. a sin x. 그래서 빗변에다가 뭘 곱하면 sine을 곱하면 자, 높이가 바로 탁 나온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를 만약에 y라고 잡으면 a분의 y가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뭐야? a 코사인 x가 된다. 그래서 얘는 a 코사인 x. 그래서 이건 또 뭐야? 빗변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밑변이 나온다. 자, 요거 바로바로 만드시고, 혹시 뭐 거꾸로 가는 걸 물어보면 이렇게 갈 때는 뭐 코사인으로 나누면 되겠죠. 역시 높이에서 빗변으로 갈 때는 사인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건 물론 이제 종종 나오긴 하지만 일단 메인은 이쪽으로 바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이 주어졌을 때 높이를 잡는 것도 얘를 h라고 잡으면 a분의 h가 뭐예요? 얘가 탄젠트 x잖아. 그러니까 h는 a 탄젠트 x다. 여기까지. 이것도 a 탄젠트 x. 자, 이렇게 기본 방향은 바로바로 외워서 쓰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 얘가 주어져 있고 여기 x가 주어져 있다. 자, 높이에서 빗변으로 갈 때는 뭘 곱하는 거다? 사인으로 이제 거꾸로니까 나눠야겠죠. 그래서 a를 sin x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높이에서 밑변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갈 때 탄젠트를 곱했으니까 거꾸로 갈 때는 탄젠트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 x분의 a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걸 배우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거냐면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자, 이런 걸 역시 또 중딩 때 하죠. 네. 근데 주로 뭘 주냐면 주로는 저기 각 같은 것을 무슨 각으로 특수각으로 준다. 자, 1대 2대 루트 3. 자,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는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선을 잘 그어야지. 자, 수선.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나오도록, 즉 직각삼각형이 나오도록 어떠한 특수각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이 나오도록 수선을 잘 그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8이니까 4고 1대 2대 루트 3에서 4 루트 3.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돼요? 또 8이 되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자, 숫자 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이런 계산을 해도 괜찮죠. 둘 다 4로 나눠 떨어지니까 루트 3이고 2로 바꿔봐. 그럼 요 길이가 몇이 돼? 제곱하면 3이고 제곱하면 4니까 루트 7이니? 근데 지금 뭐 해서 계산한 거야? 4로 나눠서 계산한 거지? 다시 갈 때는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4루트 7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숫자 좀 커질 때 나눠지는 게 보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얘도 뭐야? 지금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변 두 개와 각 하나가 주어진 거지. 그랬을 때 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중학교 때는 이런 보통 이제 특수각을 줄 때만 제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나머지는 아니면 이제 뭐 사인 값, 코사인 값 이런 것들을 줘야 우리가 뭔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자, 또 하나로 이제 주어지는 건 한 변의 길이와 양극각이 주어지는 거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그려놨는데, 자, 이거 이제 한 변의 길이와 양극각이 주어져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해서 역시 또 특수각 여기 45도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선을 우리가 그어내야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이야.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 45도면 여기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를 그러면 K 자 루트 2K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가 또 3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를 우리는 자, 루트 3K로 잡을 수가 있겠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루트 3K에서 K를 빼시면 되겠죠. 그럼 그게 뭐하고 똑같다? 4하고 똑같다. 뭔지 알죠? 루트 3K에서 K를 빼면 4하고 같다. 자, 계산은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묻고요. 자, 그럼 양변에 똑같이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세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이제 2가 돼서 그럼 K는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하고 나오니까 만약에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루트 2배를 하거나 2배를 하면 나머지 변의 길이까지 다 잘 나오겠네요. 됐죠? 자, 얘도 뭐야? 얘는 ASA 상황이죠. 한 변이랑 양끝까지 주어진 거지. 그래서 각 2개. 변 하나, 각 하나, 각 2개. 자, 이렇게 줬을 때 다 구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뭐 제일 좀 별로인 상황이긴 한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럼 중학교에서는 과연 여기서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각 같은 걸 구할 수 있을까?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역시 수선을 내린다.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여기가 18-x가 되거든. 여기까지 충분히 그냥 따라오죠. 자, 그러고 나서 뭘 쓸 거냐?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를 쓸 거야. 그리고 또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를 쓸 거야. 그럼 얘를 공유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왼쪽부터 볼게요. 자, 왼쪽. 그럼 10, 자, 얘를 그럼 h라고 잡고 10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무엇이다? h 제곱이다. 괜찮죠? 지금 뭘 본 거야?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쓴 거죠. 그 다음 또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를 써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뭐야? 14의 제곱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것이 h제곱이다. 라고 해서 자, 이것이 뭐하나? 같다를 가지고서 뭐하면 돼?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좀 계산이 들어가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요 길이까지 알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올 거고 지금 x가 나올 테니까 h도 나올 거고 18-x 다 나올 테니까 자,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삼각비를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변 3개가 주어졌을 때 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도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구나. 그럼 이제 각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아. 여기서 특수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더 역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 고등이니까 뭐가 달라져? 일반적인 삼각형이더라도 뭐가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자, 원을 좀 그려놨는데 자, 원의 중심이랑 이음각을 우리 중심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원주 위의 점이랑 이음각을 원주각으로 할 때 요거 자, 2배 되는 거 좀 알고 있지? 원주각 중심각 글씨가 왜 이래?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 원주각의 2배. 그래서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배. 자, 요거 뭐 증명은 뭐 간단하죠. 일단 뭐 좀 특수한 상황으로 그냥 보고 말게요. 자, 여기 A 잡고 여기 A 잡을 수 있으면 여기가 2A라고 잡히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고 이제 2배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게 만약에 지름이다. 그럼 180도다. 라고 하면 그때 원주각은 몇 도다? 원주각은 90도다. 그래서 당연히 너무 중요한 거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 자, 얘는 몇 도다? 90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원이 나오면 자, 반원만 딱 그림으로 나왔다라고 하고 반원 위에 점이 있어. 자, 이거 왜 준 거겠어? 이렇게 연결해서 뭐 만들어?
직각삼각형 만들어라. 자, 이걸 의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 무조건 필수 아시고요. 자, 그리고 뭐 한 단계 더 가면, 자, 이 점이 이제 중점까지 이렇게 있고, 자, 요 길이랑 똑같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보조 도형을 반원으로 그려내야 된다. 그러고서 뭐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직각 표시하는 거까지 좀 또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랑 연결되는 내용이 뭐니? 연결되는 내용 중에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 근데 딴 건 몰라도, 자, 요거 A일 때 요게 뭐다? 요게 그러면 180 마이너스 A다. 파이 마이너스 A다. 자, 요거 무조건 아셔야겠지. 뭐 증명은 간단한데, 이렇게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자, 얘가 원주각이니까 얘가 중심각. 얘를 B라고 잡으면 여기는 2B. 자, 그래서 더하면 360도지.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180도다. 자, 이거 반드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법칙 들어갈 건데, 일단 중학교 때 나온 거로 또 한번 또 증명을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수선을 또 내리고, 아까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데, 자, 얘를 이제 H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H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요 각이 지금 B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빗변에서 높이로 갈 거니까 H를 뭐라고 쓸 수 있다? A에다가 사인을 곱할 수 있어. 사인 B. 그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요 각을, 자, A라고 봤을 때 역시 또 빗변에서 높이로 갈 거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돼? 역시 또 B에다가 사인 A를 곱해도, 자, 같아지겠죠. 이게 둘 다 H가 되니까 A 사인 B는 B 사인 A다. 자, 이런 식 본 적은 있을 거야. 자, 그럼 얘를 잘 정리하면 뭐 양변 A로 나누고 사인 A로 나누고 하게 되면 뭐 A분의 B는 뭐 사인 A분의 사인 B,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고, 뭐 지금 쓰는 건 뭐 자유죠. 이렇게 하고서, 자, B로 나누고 A로 나누면, 그래서 A분의 사인 A는 B분의 사인 B. 자, 이게 나오겠네요. 얘를 보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뭐 뒤집으면 그럼 똑같아지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지금 A하고 B만 했는데 뭐 C도 가지고서 여기도 또 수선 내려서 한 번 더 하면 모두 똑같겠어. 뭐 C 사인 뭐 이런 것들도 똑같아지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거 이제 분수꼴로 되어 있으면 분수는 항상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냐면 B의 개념이 들어있죠. B 또는 뭐 비율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뭐 A 대 B는 사인 A 대 사인 B. 자, 이것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C분의 사인 C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뭐 이런 식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봤을 때 변에 비하고 뭐하고 사인에 비하고 같구나. 사인에 비하고 같구나. 자, 요게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보세요. 각이 커지면 그 대변의 길이가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긴 하죠. 그죠?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변의 길이는 커질 것 같아. 나머지 변이 고정돼 있다고 쳤을 때, 나머지 변이 고정됐을 때, 이 각이 커지면 대변의 길이가 길어질 거야. 근데 그게 어디까지? 당연히 이제 뭐 180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커지는데 그럼 어떻게 커지냐? 근데 또 사인 값에 비례해서 커지는구나라고 보시는 거죠. 아, 사인 값에 비례해서 커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각이 커진다고 해서 지금 우리 뭐 중학교 때 역시 자, 중심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요게 이렇게
중심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니? 그렇진 않죠. 근데 중심각이 커지면 현의 길이도 길어지긴 하잖아. 근데 그게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비례하는구나. 사인 값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였구나. 사인도 어때요? 90도까지는 증가함수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 ER이 없네. 당연히 이제 중학교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으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외접원을 도입해야겠지. 자, 접한원. 그랬을 때 여기서 그거는 자, 직각삼각형도 아닌데 뭐 여기다 뭐 수선을 그럼 어떻게 내리냐? 뭐 좀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각을 어디로 옮겨요? 다른 각으로 옮길 때 원주각을 사용하는 거지. 얘하고 지금 같은 각 위치 되게 많죠. 이렇게 해도 요 각 A죠. 자, 이렇게 해도 각 A죠. 뭐 이렇게 해도 각 A죠. 모든 원주각이 크게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해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래서 A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이 각 똑같아졌죠. 자,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보통 라지 R로 쓴다. 자, 왜냐면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은 스몰 R로 쓰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보통 R로 쓰겠지. 그럼 요 길이를 그럼 2R로 볼 수가 있겠죠. 지름이니까. 자, 그럼 여기가 보통 이제 A로 쓰는데 뭐 하면 되는 거야? 자, 2R 빗변에다가 뭘 곱하면 사인을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 A는 뭐예요? 2R분의 A가 되겠죠. 사인 A는 2R분의 A다. 그래서 얘를 좀 변형하면 2R을 사인 A분의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사인 뭐 B도 그럼 2R분의 B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럼 요거 또 바꾸면 사인 B분의 B, 그 다음에 또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무엇? 사인 벽측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얘가 가장 기본 형태다. 가장 기본 형태. 외우셔야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와는 다음과 같은 관계 성립한다. 자, 외점의 반지름을 아래로 했을 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자, 라는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당연히 그냥 기본이니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암기하고 이제는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 외운 것처럼 암기해서 활용을 해야겠지. 자,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런 거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는데 2R분의 1 이건지 그래서 그걸 좀 헷갈려 하기도 하더라고. A분의 사인 A는 2R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당연히 이제 그냥 외우면 당연히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그걸 극복을 하냐면 사인 A 값은 어때요? 커봤자 1 아니? 커봤자 1이야. 근데 사인 A가 분자에 있어봐. 이렇게 A분의 사인 A 이렇게 있어봐. 그러면 반지름이 좀 안 커지지 않겠니? 근데 반지름은 좀 그래도 약 1보다는 큰 경우가 훨씬 많잖아. 그렇죠? 그런 거니까 얘는 1밖에 안 되고 얘도 그럼 0. 뭐 이렇게 0.01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어 2R이 100이 될 텐데, 자, 그런 경우 너무 조금 드물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반지름이 적당히 큰 값이 나오려면 변의 길이가 분자에 있는 게 낫지 않겠니? 네. 그 생각으로 하시면 자, 이거 뭐 분모 분자 바뀌는 순서는 좀 안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다 변형이 되는 거다. 만약에 이제 A가 sin A 2R이니까 sin A분의 A가 2R이니까 양분의 sin A를 곱하면 A는 2R sin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B는 2R sin B, 그 다음 C는 2R sin C. 자, 이게 성립할 거고요. 변의 길이를 그냥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까지.
자, 물론 A가 뭐고 2R sin A고 2R sin B고 이렇게 하니까 2R 약분하면 뭐 이 식이 바로 나오기는 하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분수 개념이기 분수에는 비율이 들어있으니까 자, A 대 B 대 C는 자,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자, 이렇게까지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변형된 식도 기본을 좀 알고 있고 기본을 알고 있고요. 기본 뭐 sin a분의 a는 2r. 자,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여기서 a를 뭐 2r sin a 이렇게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 순서 바꿔서 2r분의 a가 sin a다. 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렵진 않겠죠. 기본을 먼저 확실하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문제 풀면서 좀 익히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가장 외우기 편한 건 난 이거였던 것 같거든. 얘가 제일 외우기는 편하지 않나? 얘는 그냥 좀 따로 외워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사인 법칙을 언제 쓸까? 언제 사용하는 걸까? 라는 이제 의문이 있긴 하지만 나도 이제 외우진 않았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마주보는 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각이 있고 이 각이 주어지고 그것에 마주보는 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쓸 수 있겠죠. 왜? sin a분의 a는 해서 값이 나온 거니까. 그러고서 뭐 나머지 요 각이 막 주어졌다. 그때 여기를 구하래. 그럼 sin b분의 b 이렇게 해서 주어졌고 주어졌고 주어졌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마주보는 변과 각이 주어졌을 때, 자, 요때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 관련된 게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겠지. 뒤에 나오는 거지만 코사인 법칙은 외접원 관련된 게 없어요. 그 정도 알고 자,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사인 법칙 필수 예제 1번. 자, 1번부터 이제 그림부터 좀 그려봐야겠죠. 어떤 상황이지? 그래서 적당히 그리면 돼. 뭐 너무 열심히 그리지 말고 A, B, C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가 30도고 C가 45도고 그림은 당연히 안 맞죠. 그 다음에 A의 대변인 2루트 2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의 대변인 C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얘를 봤을 때 지금 30도하고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또 45도가 주어져 있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자, 요거는 뭐 당연히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공식 다시 써보면요. sin a분의 a는 sin 그럼 c분의 c 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sin a 값이 몇이야? 30도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a의 길이는 2루트 2. 그 다음 sin c는 45도니까 뭐 2분의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c 이것이 뭐한다 같다라고 하고 풀면 되겠죠. 자, 일단 좌변은 자 이거 곱해서 4 루트 2가 될 거고 거기다가 그럼 2분의 루트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이제 2 그러면은 루트 2 루트 2 곱해서 2까지 곱한 거니까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중딩처럼 이제 풀 수가 있어 보이네. 이 정도 그림 잡고 여기가 30도 45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C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게 요 길이가 2루트 2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수선 탁 내리면 뭐 할 수 있어? 이제 1대 1대 루트 2를 쓸 수가 있으니까 2고 2라는 거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1대 루트 3대 2 쓰면 되겠죠. 1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로 해서 조금 잘 그려놓으면 뭐 다 특수각들이니까 이렇게 수선 내려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괜찮지? 다음 이제 2번. 얘도 그림을 좀 잘 그려볼까요? B가 45도라고 줘야 되네. 여기를 45도로 잡고
여기 B라고 합시다. 그럼 요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 A, B, C, A, C. 사실 여기 다른 데는 길이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C가 여기 루트 6. 조금 더 길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 그랬을 때 각 A와 각 C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보면 각 A와 각 C를 구하래. 자, 일단은 상황이 45도 하고 그 마주보는 변이 이렇게 잘 주어져 있어요. 그죠? 각하고 마주보는 대변이 주어져 있고, 그때 자, 요 변의 길이하고 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 쓰면 각 C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각 B랑 각 C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면 각 A까지 역시 다 구해질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상황은 지금 두 변의 길이와 두 변의 길이와 하고 각 하나 주어졌으니까 변 두 개하고 각 하나,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바로 또 사인 법칙을 일단 쓸게. 사인 법칙 쓰게 되면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얘를 쓸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얘가 이제 사인 값이 분수라서 좀 난 불편해서, 만약에 이거 풀려고 하면 일단 이거가 좀 낫지 않을까. C분의 사인 C. 자, 그럼 B가 2고요. 사인 B는 2분의 루트 2 또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될까? 그 다음에 이게 C가 루트 6이고 이거 사인 C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일단은 얘가 왼쪽 좌변은 4분의 루트 2인데 거기다 루트 6을 곱하는 게 사인 C 값이 되겠지. 자, 그럼 얘가 지금 2 루트 3이에요. 2 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사인 C 값이 2분의 루트 3이야. 우리 알고 있는 특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각이 60도였나 보네요. 그럼 45도, 60도니까 그럼 105도라서 A 값이 75도인 것까지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근데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인 게 우리가 기본으로 이제 60도 알고 있지만, 자, 모여도 돼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돼도 똑같이 값을 가지죠. 즉 사인 파이와 사인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얘가 같은 값을 가지지. 모일 때도 얘가 120도일 때도 같은 값을 가진다. 자, 그래서 45도 120도 더하면 165도니까 얘가 몇일 수도 있어? 15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자, 두 쌍, 즉 60도, 다시 거꾸로 쓰고 있네. 자, 60도 75도, 그 다음에 120도 15도, 이렇게 자, 두 가지 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당장 사실 그림 그려서 판단은 요 두 가지가 다 보이기는 좀 쉽지 않죠. 얘가 이제 2cm고 6cm인데 6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cm는 아닐 수 있죠. 과연 이제 이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건지,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도 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 건데 이렇게 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라서 그림으로 완전히 우리가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당연히 좀 잘 사용을 해야지. 그 다음 2번은 사인 법칙의 변형인데 세변의 비가 이렇게 그냥 주어져 있죠. 그래서 사인의 비를 물어봤으니까 사인의 비는 그냥 변의 비하고 똑같다. 사인의 비는 변의 비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 뭐 변의 비를 얻어내면 되겠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간단한데 A 대 B가 만약에 5 대 6이야. 우리는 A는 5K, B는 6K와 같이 이러한 이제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B가 5K고요. B 플러스 C가 6K, 그 다음에 C 플러스 A를 7K라고 잡으면 되겠네. 그럼 뭐 보통 이런 거는 다 더해버리지. 자, 더하면 뭐가 나오냐? 2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18K가 되는 거고, 2로 나누게 되면 9K가 된다. 그랬을 때, 자, 3개 다 더한 게 9K인데 여기 뭐가 모자라? C가 모자르니까 C가 4K인 거지. 자, 여기는 뭐가 모자라? A가 모자르는 거니까 A가 3K가 되겠지. 자, 여기는 B가 모자르는 거니까 자, 2K.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겠네요. 자, 전체가 9K니까 자, 이런 방식 뭐
해봤을 수도 있고 못 해봤으면 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몇 대 몇인 거야? A 대 B 대 C가 3K 대 2K 대 4라는 거니까 그냥 K 약분하면 3 대 2 대 4가 되는 거고, 사인의 B도 정확하게 똑같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필수예시 한 번은 삼각형 모양 결정인데 삼각형 ABC에서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돼 있어. 어떤 삼각형일까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우리는 변의 관계식을 얻을까, 아니면 사인 값의 관계식을 얻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얻는 게 좋죠. 그래서 A는 뭐 2R sin A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sin A는 그럼 이제 2R분의 A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었겠지. 그랬을 때 아무래도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얻는 게 편할 것 같죠. 그래서 걔를 집어넣으면요, 그럼 2R분의 A제곱 더하기 B, 사인 B는 또 뭐야?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겠지. 그래서 2R분의 B제곱, 그 다음에 는 뭐 똑같이 쓰면 되겠네. C 2R분의 C제곱. 그래서 약분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될 테니까, 그래서 뭐 C가 빗변인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니까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죠. 네. 자 다음은 실생활 법칙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200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5도 나와 있고 75도 나와 있어. 그랬을 때 BC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요 각이 주어져 있고 그것의 대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 변의 길이 주어져 있으면 대각의 크기, 자 요거까지만 딱 주어지면 완벽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주어져 있는 거야 안 주어져 있는 거야? 주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뭐예요? 45도랑 C랑 더하면 75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로 이것도 거기다 특수각으로 딱 주어져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쓰면 돼?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자 사인 30분의 200, 200은 사인 45도 하고 사인 45도 분의 모르는 거니까 x라고 둘게요. x.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00, 여기에서 하면 400이지. 거기에다가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자 이렇게 곱하면 이게 이제 x가 되겠다. 그래서 x는 200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이건 다 특수각이니까 당연히 뭘 사용해도 되냐면, 자 이거 30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수선 잘 내리면 되겠죠. 탁 내리면 다 특수각이라서 자 200이야. 얘가 100 루트 2지. 100 루트 2지. 자 그런 거니까 지금 30도라서 1대 2대 루트 3 쓸 수 있잖아. 그럼 1대 2니까 그냥 200 루트 2 해서, 사실 얘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죠. 네. 이 방법을 이제 까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나는 이거가 더 편하게 느껴지긴 하거든. 자, 이런 공식 조금 더 복잡할 때 더 유용할 거고, 이런 특수하게 나올 때는 자, 이 방법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